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국민의힘 백영현입니다. 예, 저는 이 지역 신북면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이제 공직에 87년도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면사무소부터 시작을 해서 포천시청, 경기도청에서 총 29년 정도의 지방행정을 계층마다 면사무소, 최접점부서인 면사무소, 시청, 경기도청을 아우르는 그런 지방행정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 포천시가 그동안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근 여타 시하고의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시민들께서는 포천시는 정체 내지는 후퇴했다고까지 호평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행정 경험을 가지고 정말 우리 포천시가 확 변화될 수 있도록, 확 바뀔 수 있도록 나서야겠다는 각오로 이번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포천시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을 텐데 상당히 면적도 광활하고 또 자연환경도 아주 천혜 자원이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포천시는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그동안 고속도로 1m도 없고 철도 1m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우리 포천, 남쪽으로는 아마 안성시가 그랬었는데 다행히 지난 2017년도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 고속도로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도는 1m도 없는 우리 포천에 지난 2019년도 예비 타당성 면제를 요구하는 우리 시민 만여 명의 그 아주 절규하는 그 뜻이 좀 받아들여져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됐는데 근 3년 동안 지금까지 아직 기본 계획도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철 7호선이 도봉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봉산에서 장암동을 거쳐 옥정까지는 기존 전철 7호선 전철이 운행이 되고 옥정에서부터 포천 구간, 이 구간은 별도의 차량, 4량으로 편성된 별도의 차량이 셔틀로 다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포천에서 시민들이 의정부나 서울 북부권 또 강남 쪽으로 이동하려는 이 시민들이 각종 교통수단, 자가용을 몰고든지 버스를 타고 가서 전철을 탑니다. 이 전철을 타고 나가서 다시 옥정에 내려서 이걸 7호선 전철로 다시 환승을 해서 의정부를 나가고 서울 북부로 나가고 강남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철을 탈 시민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포천에서 138번 좌석 버스를 타게 되면은 다이렉트로 도봉산역까지 50분이면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셔틀 같은 전철을 타서 옥정에 가서 내려서 다시 그 북부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전철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1조 3천억이나 들인 이 사업이 만약에 그 이동하는 그 승객들이 없어서 적자를 보게 된다면은 그 적자의 보조는 또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양주 옥정까지는 기존 7호선 계획대로 연장 사업을 시행을 해서 양주 옥정 중심지까지는 현 사업대로 추진하고 셔틀로 계획하고 있는 옥정역에서 포천 구간 1조 3천억이라 들어가는 이 사업은 공사
비용 대비 편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는 포천에서 축적으로서 밀랍으로 해서 탑석으로 직접 연결을 시키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저는 그 전철 7호선을 제대로 건설을 해야 된다. 좋은 전철이 돼야 된다. 70년, 80년 이상 전철 1m도 없이 국가안보 책임졌던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과연 전철을 해주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 부분에서 꼭 개선을 시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이것을 이제 전임 시장이 한 것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 포천시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고 근 3년 동안 지금 한 게 많이 진척이 되질 않았습니다. 기본 계획도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저는 이 1조 3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투자하지 말고 예비타당성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전철 7호선은 장암에서 탑석을 통해서 고읍을 해서 옥정 중심지까지 연결을 하고, 그 사업을 양주에서 양주 일부 시민들은 그걸 무산시키는 걸로 다 오해하고 아마 집단 행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그런 의견 표출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옥정에서 포천구간에 셔틀로 운행되는 그런 구간, 이런 것을 우리 좀 직결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행정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절차도 신속 행정 처리라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이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면은 아마 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지금 올 6월달에 아마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달이는데, 그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설계 또 각종 행정 환경영향 평가 이런 걸 거치게 되면은 아마 제 경험상은 2년은 걸릴 겁니다. 2년이 걸려서 착공이 되게 되면은 착공한 후부터 5년 동안 시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전혀 이렇게 행정상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해도 7년, 8년, 10년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럴 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전철답지 않은 전철을 넘겨줄 것이냐. 그래서 그 앞으로 7년, 8년, 10년 정도 걸릴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거와 더 늦지 않게 하루도 빠르게 행정 신속 처리 절차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전혀 안 늦게 개통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경기도청에서 그 각종 SOC 사업을 담당했던 그 실무 경험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시면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건설하겠다는 게 제1호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원희룡 장관이 지명이 됐는데, 원희룡 장관 또 우리 오늘 그 후보자로 결정된 김은혜 도지사 또 서울 오세훈 시장 그리고 저와 의정부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정말 그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우리 교통망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의 국민의힘 의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최춘식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의 역량 발휘하시면은 충분히 우린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 늦지 않게 제대로 된 전철을 건설하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호 공약으로 저는 이제 내세웠습니다. 예, 이제 저도 양주시에 민주당 그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전혀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현재 장암 기지창에서부터 탑석을 거쳐서 고읍까지는 기존의 전철 7호선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고읍에서
옥정을 거쳐서 포천 가는 노선에 대한 연장 사업 예타 면제를 받은 건 사실인데 이 노선에 대한 거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운행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정까지 끊어서 옥정까지는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을 하고 나머지 옥정에서부터 포천 구간은 별도 사량의 별도 철도를 편성을 해서 운행하는 걸로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는 걸로다가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추진하는 고읍지구에서 옥정 중심지까지 연결되는 것은 기존 사업에 포함을 해서 시급히 해주고 옥정까지는 그리고 옥정에서부터 포천까지 구간에 4량의 셔틀을 별도 운행하는 건데 이게 7호선도 아닙니다. 이 사업을 1조 3천억씩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 사업의 사업비를 직선으로 펴서 밀락을 거쳐서 탑승역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 양주 시민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요 사업에 포함해서 더 빨리 해달라는 얘기죠. 해주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런 취지였는데 아마 이 고읍부터 연결되는 거를 제가 마치 이 구간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걸로다가 이제 비춰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밀락동 시민들이 아마 6, 7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시민들이 여기서 사시고 계시는데 의정부만 해도 전철 혜택, 경전철이라도 혜택 못 받는 지역이 아마 밀락동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밀락동에 사시는 의정부 시민도 혜택을 입고 우리 포천 시민들도 제대로 된 전철을 타고 싶다.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저희가 해소시켜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요즘 또 철도망 계획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철 8호선이 별가람역에서 이 탑승역까지 연결되는 게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일부 그 정치인들도 기존에 별가람역에서 탑승역까지 오는 것을 밀락동으로 연결해달라고 밀락동을 해서 포천을 연결해자는 의견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8호선, 7호선 중복되는 게 아니고 7호선은 연결을 시켜버리면 1조 3천억이나 들어가는 이 예산을 해놓고도 별 효용 가치가 없는 전철을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전철을 만들자 이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이 양주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치 뭐 이렇게 좀 제동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의원들이 계시면 정치인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건 아니었다는 것을 좀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포천 빼놓으면 안 될 그런 자원이 있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이제 포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록된 국립수목원이 있고 또 우리 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2개의 우리 그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는데 그리고 또 기존의 산정호수, 백운계곡, 특히 한탄강 홍수토라는 아주 자원이 풍부한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수도권에 있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반일 관광 내지는 전일 관광하고 다시 이제 귀가하는 그러한 그 관광지로 이제 지금 이제 자리매김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 관광 자원을 우리 포천시의 어떤 지역 경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관광 오시는 분들의 어떤 편리성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일 전일 관광보다는 체류형 관광이 이제 좀 개발이 되고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천만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시진 않겠죠. 인근에 철원이나 연천 같은 안보 관광지 그리고 또 인근에 우리 가평 같은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그 자연 관광지 이러한 관광 자원을 묶어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의 체류용 관광단지를 만들자, 그런 권역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그 관광 수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또 인근 지역까지 여파가 돼서 같이 잘 사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광 자원에도, 관광 사업에도 저는 이제 좀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단편으로 이루어진 관광지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이렇게 그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아직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류용으로 묶으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안식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그 박용국 시장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고, 우리 뭐 선배님이십니다. 존경하는 분이신데, 지금 포천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생각이, 지방행정은 완전히 지방행정을 정치가 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현 가능성 있는, 또 우리 포천에서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뭐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해준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불편 사항을 해소해 가는 것을 우선 추진하면서, 뭐 신도시를 만든다, 좋죠. 뭐 군공항을 활용해서 민간 공항을 만든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업보다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주는 사업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행정은 정말 행정으로서 시민들께 좀 편안함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것도 정말 포주 시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불편사항 해소하는 게 이제 1호 사업으로 생각하고, 물론 장기 비전으로는 대형 그 광역교통망도 구성을 하고 신도시도 건설을 하고 아주 그 대기업도 끌어들여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순서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저희 포천시의 큰 문제점은, 이게 올 2월 달인가 경기연구원에서도 이제 조사 발표한 게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포천이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천여 명의 유능한 공직자들을 잘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도 하고, 이래서 창의적인 제안도 하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타 시도에서 좋은 정책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포천시에 맞는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한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창의성 가지고 자기 책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의 역할, 국장의 역할, 과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위임 정결 규정을 확실히 둬서 자기 책임하에 어떤 창의적인 업무를 시행을 하고, 그것을 그 각자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게 이러한 행정의 틀도 확 이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은 서울 북부권, 또 남양주, 양주에서 이렇게 밀려오시는 소규모 그 기업들, 1인 기업 내지는 3인 기업들이 많이 우리 포천에 이제 그 기업 활동들을 하십니다. 약 6,500개 정도의 그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들이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입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난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지럽다 그러죠, 포천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좀 확충해줘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확충해줘서 정말 기업 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직 그 가용지가 풍부한데 그 가용지에는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가 있는 기업, 산업단지도 만들고, 이 산업단지와 직주 근접의 그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해서 인근에 또 주택도 만들어서 살면서 불편하지 않게, 기업도 직장도 다니고 삶도 인근에서 할 수 있는 직주 근접형
그 도시가 새로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는 이제 시장직을 수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30년이 다 된 지방자치, 그 가운데는 아마 4명, 5명 정도의 군수시장님들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정한 지방 행정가를 만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을 무섭게 알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 그런 시장이 이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시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시장을 만나야 그 시대에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지를 저는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배경을 믿고 확실히 성원해 주십시오. 제가 꼭 확 바뀐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